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교 수학 강의를 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오늘은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까지 1차 방정식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가지 용어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줬었는데 오늘은 직접적으로 푸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x에 대해서 1차, 예를 들면 2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0. 근데 0이 굳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이런 숫자가 들어있다면 이거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1차 방정식의 꼴로 만들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x에 대한 1차식, 상수는 차수에 관여가 없으니까 있어도 없어도 그만,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푸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보통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렇게 별표, 네모, 세모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추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긴 배웠을 겁니다. 이거를 엄밀하게 문자 x를 써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좀 엄밀하게 이렇게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차 방정식을 푸는 요령은 첫 번째는 미지수가 있는 항은 모두 좌변으로. 여기서 말하는 미지수는 우리가 일단은 x입니다. 일단 x. 이거를 x가 아닌 y, a, b 여러 가지 수로 넣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일단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x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1차 방정식에서의 상수항은 x가 없는 거.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2차, 3차로 넘어가게 되면 x가 없는 거, 방정식 같은 경우는 x가 하나만 있다면 x가 없는 것들은 모두 다 상수가 되지만 이게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게 x 더하기 y는 1, 2x 더하기 7y는 마이너스 5 이와 같은 식을 푸는 이런 것들에 대해선 x가 없다고 해서 꼭 상수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건 나중에 할 거지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푸는 요령은 어쨌든 우리가 1차 방정식, x에 대한 1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저는 x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것들끼리 몰아주고 없는 것들끼리 몰아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식을 한번 써보면 이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5x-1, 3x-7 여기서 x가 있는 것들은 5x와 3x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x가 없는 것은 이렇게 나머지 기타 등등 숫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가 있는 것들을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면 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 왼쪽으로 다 몰아도 되고 거꾸로 오른쪽으로 다 몰아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금 연습을 하는 와중이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왼쪽으로 다 몰아서 하는 것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x를 갖고 있는 항 이거를 갖다가 x에 관한 동료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저번에. 이런 것들끼리 모아주고 한 변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와 같이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x에 대한 것들은 x는 냅두고 요 앞에 있는 개수들끼리만 더하고 빼주면 되니까 5 빼기 3은 2 이렇게 2가 x의 개수가 됩니다. 나머지 우변은 마이너스 7 더하기 1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할 때는 이제 x에 관한 것과 x와 관련되지 않은 것들로 나눴어요. 이렇게 나눴을 때 x 앞에 있는 것들끼리 나누기만 하면은 나머지 이것이 바로 x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 된다. 가렸네. 이거를 x는 마이너스 3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좀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좀 편해요. 아직까지는 이게 x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x가 있는 것을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고 x가 없는 것은 반대쪽으로 몰아줍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것을 양변에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여기서 조금 아리까리 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원래 2x가 있었는데 이거를 분모에다가 2를 곱해준 거예요. 이렇게 양변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준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를 나눈 거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러면 얘는 2랑 2가 약분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한 결과물이 마이너스 3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 1차 방정식을 풀 때 요 조금 약간 복잡한 식이 들어가 있을 때에 대해서 이럴 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괄호가 있을 때, 비례식일 때. 일단 괄호가 있을 때는 이것을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푸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했었죠. 마이너스 3x 이것은 여기 있는 이 화살표를 푼 거고, 두 번째 화살표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좌변은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정리한 이 식을 또 x와 관련된 거 한쪽, 그 다음에 x와 관련되지 않는 거 반대쪽 이렇게 몰아주게 되면은 이제 x 앞에 있는 것들을 나눠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나눠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뭐 비례식도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내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식이 굉장히 쉽게 정리가 되겠죠.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기계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뭐랄까 이 1차 방정식을 푸는 이 앞에 있는 이 풀이 방법 자체를 갖다가 몽땅 다 외우고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센스가 있다면 1차 방정식을 푸는 것은 그렇게 크게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이 있을 거예요. 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중에서 한 80%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이 교과서에서 표시가 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모두 다 할 수 있을 법한 제일 쉬운 표현으로 제일 공정하고 제일 쉬운 표현, 오류가 없는 표현으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표현도 이렇게 익혀두시는 것을 추천을 항상 드립니다. 교과서만 봐도 만점을 맞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두 번째, 이제 복잡한 1차 방정식을 푸는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은 뭐 계산이 복잡한 거 말고는 그렇게 크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과정에서는요. 그럼 이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선 일단 개수가 소수인 거, 뭐 개수가 소수인 것들은 소수를 분수로 바꿔준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소수를 분수로 바꿨다가 분수를 통분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자릿수를 갖다가 똑같이 앞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 있는 거를 자릿수를 이렇게 옮길 때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여기 있는 자릿수 옮기고 여기 있는 자릿수 옮겼다. 근데 얘는 자릿수 옮길 게 없으니까 안 해도 되겠네 하면 틀립니다.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이렇게 했다면 2x-3은 5x 이와 같이 되는데 여기서 자릿수를 옮긴다라는 이런 표현은 여기 있는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주거나 나눠준다 라는 식으로 똑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양변에다가 어떤 숫자를 똑같이 곱해주게 되면 여기다가 빼서 쓸게요. 0.2 곱하기 x 마이너스 3 0.5x에다가 똑같이 10을 곱하겠습니다. 이렇게 10을 곱해주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우변은 5x가 되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고요. 왼쪽에 있는 이 곱하기 10은 분배 법칙에 의해서 여기 있는 0.2x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마이너스 3에도 영향을 똑같이 끼친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된다. 그래서 소수점 있는 것만 바꾸면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를 양변에다가 어떤 숫자를 똑같이 곱했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2학년 중반, 아마 중학교 2학년 말, 뭐 길다면 그때까지도 보통 수학은 그냥 좀 약간 기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풀면 답이 나오던데 해서 답을 찾으면 땡! 이렇게 넘어가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소수점을 옮기는 이 표현은 양변에다가 똑같은 수를 곱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항상 처음 설명드릴 때 있던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넘어가시는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분수로 되어 있는 거. 분수는 분수를 없애주는 게 좀 더 편하겠지. 근데 여기 있는 이 복잡한 1차 방정식 풀이 2번 요거는 그냥 소수와 분수를 좀 간단하게 좀 계산하기 편하게 만들자예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을 하지 않고도 뭐 풀 수 있긴 있습니다. 빠르게 x와 관련된 거를 왼쪽으로 몰고 오른쪽으로 봅시다.
오른쪽이 편하니까 마이너스 3, 0.5x 마이너스 0.2x 이렇게. 그 다음에 x와 관련되지 않는 거를 왼쪽으로 몰았어요. 이렇게 냅두면 0.3x. 이와 같은 형식으로 쓸 수 있는데 양변에다가 x 앞에 있는 0.3을 나눠주면 우변에는 x만 남고 좌변에는 마이너스 3 나누기 0.3.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x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푼 거는 여기 밑에서 푼 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2x 마이너스 5x는 30이니까 마이너스 3x는 30이 돼서 x는 마이너스 10. 답이 같죠. 이런 식으로 소수나 분수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면 그거를 이렇게 뭐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한다 아니면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 이러는 과정은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 정도는 지금 한번 들어두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차 방정식의 활용. 1차 방정식의 활용은 일단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학기제니까 1학년 때는 시험을 안 보잖아요.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서 처음 시험을 보게 되는 단원이 1차 부등식의 활용까지 본다. 1차 부등식의 활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이 1차 방정식을 활용하는 이런 거, 이 식을 바꾸는 것들에 대한 연습,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많이 안 하고 올라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혹여 잘하는 학생들도 이거를 되게 좀 암기를 해서 소금물 같은 경우는 이게 공식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기계적인 풀이 방법을 해놓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1차 방정식의 활용 같은 경우는 이거를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고 미지수 가문 지정하고 그 다음에 식을 세우고 풀고 확인한다 라는 이 네 가지 과정을 다 거쳐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읽는 거죠. 뭐 0번 읽기.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 글이 길으면 안 읽어요. 안 읽어서 이거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읽어서 그것을 식으로 바꾸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짬뽕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는 유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좀 약간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